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다사카 히로시의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운에 대한 책은 참 많지만 이 책의 특징은요, 양자 역학을 동원해서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에 접근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저자가요, 공학 박사이자 글로벌 싱크탱크의 CEO거든요. 과학자면서 경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좋은 운이 있는지, 강한 운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좋은 운을 가지고 오는지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의 한 부분 나눠드릴게요. 좋은 운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 기존의 방법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세계를 긍정적인 상념으로 채우면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 세계를 긍정적인 상념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긍정적인 상념을 웃도는 수많은 부정적 상념들이 넘쳐난다.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상념을 없애지 않고 마음 세계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려 해봤자 이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상념의 힘이 긍정적인 상념의 힘들을 넘어선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을 긍정적인 상념으로 채우려고 해도 마음의 신기한 성질 때문에 도리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정적인 상념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마음속을 긍정적인 상념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수없이 존재하는 부정적인 상념을 없애야 한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정적 상념이 생기지 않게 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상념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속을 긍정적인 상념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단 그것은 기존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애초에 긍정적 상념과 부정적 상념이라는 분리나 대립을 초월해버린 궁극의 긍정적인 상념을 마음속에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먼저 말해두는데 이 책은 운의 문제를 오컬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반과학인 신비주의 관점에서 쓴 책도 아니다. 나는 대학 공학부에서 오랫동안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때문에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연구에 임해왔다. 또한 나는 어떤 종교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고 오컬트적인 것도 믿지 않는다. 다만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무수히 경험했고 때문에 운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운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싶고 이런 관점에서 본 운의 과학적인 가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와 관련한 가설로서 특히 현대과학인 양자과학의 세계에서 논의되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도 소개한다. 이런 과학적 가설에 입각해 운이 현실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에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네, 그렇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분은 가급적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있는 설명은 아주 명쾌해요. 도대체 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가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운이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왜 중요할까? 개인의 인생이나 일상에서 행운의 사건이나 만남을 끌어당기는 운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영자, 지도자, 감독이나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 운동선수는 강한 운이 궁극적인 자질이자 역량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내 머릿속에는 예전에 은행 쪽 싱크탱크의 임원으로 일할 때 모시던 K 회장이 떠올랐다. K 회장은 한 은행의 총재를 역임했으며 세계적인 상인 올해의 은행자를 수상한 명경영자였다. 그는 젊은 시절 태평양 전쟁의 해군으로 종군했다가 승선했던 순양함이 격침되어 수많은 동료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을 때도 아군의 배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만큼 강한 운의 소유자였다. 당시 나는 K 회장의 방을 종종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K 회장에게 전부터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다. 은행 총재로 일하시면서 경영의 부진한 거래처를 재건하기 위해 간부를 파견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인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물으며 아마 재무에 밝은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대답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K 회장은 담배를 천천히 태우며 담담하지만 명확하게 단언했다. 당연히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지. K 회장의 말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른 다음 질문은 그럼 그 인물이 운이 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였다. 안타깝게도 그 질문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25년 남짓한 세월 경영의 세계를 걸어오며 지금은 나도 그 답을 알고 있다. 답은 이렇다. 인생에서 커다란 운의 갈림길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운이 얼마나 강한지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다. 한 연구자가 성공한 사람이라 칭해지는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조사했다. 정치가, 경영자, 학자, 예술가, 음악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자 그대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하는 자서전에서 대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지 알아봤다.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력, 끈기, 재능, 신념 같은 단어를 쓸 것 같지만 자서전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우연, 어쩌다가, 뜻하지 않게, 때마침, 운 좋게처럼 좋은 운을 이야기하는 단어였다. 성공한 사람이라 칭해지는 이들은 분야와 직업을 막론하고 인생과 일의 갖가지 국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을 느끼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며 호기를 붙잡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당신의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 운을 다루는 책이나 문헌은 무수히 많지만 인생에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한 가지 법칙이 공통적으로 전해진다. 바로 다음과 같은 법칙이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마음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이는 예로부터 서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불려진다. 우리에게도 초록은 동색이라든가 유유상종 같은 말이 전해진다. 따라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긍정적인 상념을 가지는 것. 즉, 긍정적인 상념은 좋은 상념이므로 긍정적인 상념과 좋은 상념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건과 좋은 사건, 좋은 만남을 끌어당기고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상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를 깊은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지만 그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답하겠다. 왜 긍정적 상념이 좋은 운을 끌어당길까? 왜 우리 마음 세계에서 끌어당김 현상이 일어나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는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끌려온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라고들 하죠. 문제는
다들 그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저자는 이에 대해서 나름 과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라는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해를 무릅쓰고 현대 과학에서 논의하는 하나의 가설을 이 책에서 얘기해 보겠다. 아래에 쓰는 내용은 언뜻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론이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결코 수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원자력공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내 지식으로 봐도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다. 제로 포인트 필드란 단적으로 말해 우주의 모든 곳에 편재하는 에너지 장을 가리키는데 이 장에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가설이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현대 과학인 양자 물리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도 방대한 에너지가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진공은 곧 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 진공이라고 불리는 극미소 세계 속에 방대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현대 최첨단 우주 물리학이 제창하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다. 이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탐구하는 우주 생성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에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양자 진공이 존재했을 뿐이다. 하지만 양자 진공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림을 일으켰고 그 후에 급격한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빅뱅을 거쳐 우주가 탄생했다고 한다. 이렇듯 양자 진공 안에는 장대한 우주를 낳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데 이런 양자 진공 안에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불리는 장이 존재하며 그 장에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이 파동으로서 홀로그램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가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파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가설이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는 전부 다름 아닌 에너지이자 파동이고 이를 질량을 가진 물질이나 딱딱한 물체라고 느끼는 건 우리의 감각 때문에 생긴 착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은하계 우주의 생성이든 지구의 탄생이든 당신이 지구상에 태어난 일이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일이든 이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궁극적으로 전부 우주에서 생긴 에너지와 파동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 중요한 설명을 하나 더 하겠다. 앞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에는 모든 정보가 파동으로 그리고 홀로그램 구조로 기록된다고 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은 우리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양자 레벨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보를 보낼 수도 있다는 가설이기도 하다. 사실 현대의 뇌과학 세계에서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양자 뇌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제로 포인트 필드의 홀로그램 가설과 양자 뇌 이론의 가설이 옳다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념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앞에서 말했듯 홀로그램 기록이라면 파동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뇌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념 역시 양자 과정으로 존재한다면 이 또한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잘 알려져 있듯 하나의 파동은 그 파동과 유사한 주파수의 공명을 일으킨다. 따라서 뇌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될 때 우리 뇌나 마음속에 있는 상념이 그 필드 안에 있는 유사한 정보와 공명에서 끌어당김을 일으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상념이 그와 유사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다. 약간 어려운 설명이지만 한 번 더 요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이 우주의 모든 곳에는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에너지장이 편재한다. 둘째, 제로 포인트 필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의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은 물론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예감하고 예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대과학이 밝혀낸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제로 포인트 필드와 양자 레벨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정보를 받거나 거기에 정보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발휘하는 직관력이나 상상력, 창조력 같은 것은 사실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또한 현 시점에서는 가설에 지나지 않겠지만 만약 과학으로 실증된다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연구나 학문, 예술이나 음악 등 분야와 직업을 막론하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나 발상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거의 예외 없이 어디선가 내려왔다, 하늘의 계시처럼 떨어졌다 같은 표현을 썼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얻어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과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뇌 구조나 유전자의 차이, 선천적인 능력 차이가 아니라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것과 연결되는 능력의 차이이고 그 능력은 마음 세계를 바꾸는 방법을 습득하여 후천적으로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도 사실은 타고난 운이 강해서가 아니라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되는 능력의 차이이고 그 힘 또한 마음의 세계를 바꾸는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익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요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양자역학의 가설에 의하면 그 장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축적되어 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우리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접속할 때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기막힌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한 굉장히 좋은 운을 만난다입니다. 물론 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것이 양자 과학에서 나오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 하늘, 부처, 우주, 삶 등등의 설명과 맞닿아 있음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사카 히로시가 이 책에서 쓴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일상생활에서 각자 익숙한 용어,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을 택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라든가 우주를 택해도 좋은데 신, 하늘, 삶, 우주에 접속할 때 이렇게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에 접속할 때 좋은 운을 만난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만들까? 어떻게 해야 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장에 우리의 마음을 접속시킬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사카 히로시의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을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해요. 저는 구독, 좋아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